자, 우리가 어떤 교재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되게 막막하고 궁금하시죠? 어떤 교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성적은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4등급, 5등급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은 고등학교 수학에서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어떤 교재를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보람있는 이과쌤 서민우 T입니다. 제가 오늘은 고등학교 수학에서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어떤 교재를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교재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되게 막막하고 궁금하시죠? 어떤 교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성적은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4등급, 5등급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깔끔하게 어떤 순서로 어떤 교재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교재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기본 단계에서는 무조건 개념서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수학이 무엇인지 그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는 단계예요. 여러 가지 개념서가 있지만 내가 처음으로 고1 수학을 배운다 또는 처음으로 미적분을 배운다 라고 한다면 제가 추천하는 개념서는 바로 개념원리, 수학의 정석 기본편, 수학의 바이블, 그리고 맞불 교과서예요. 개념원리는 설명이 친절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과하게 설명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음 개념을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예제도 많고 그 난이도도 어렵지 않으며 뒤에 있는 연습 문제에서도 난이도가 점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연습하기 좋아요. 수학의 정석 기본편은 조금 더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주는 책이에요. 내가 정말 정확히 개념을 익히고 싶으면서 동시에 조금은 딱딱할 수 있는 개념 설명을 잘 읽을 수 있는 학생이어야 돼요. 왜냐면 기본 수학의 정석이 읽기가 좋은 책은 아니에요. 특히 중상위권 학생들이 처음에 공부하기에는 정석 기본편이 조금 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디자인이 조금 예쁘진 않고 책이 딱딱하다 보니까 본인이 공부에 대한 욕심만 있다면 수학의 정석 책을 처음에 공부하는 걸 저는 가장 추천드려요. 다만 이때 개념을 쓱 읽고 넘어가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여러 번 읽으면서 정확히 개념에 대해서 탐독해야 돼요. 그리고 뒤에 연습 문제가 처음에 풀기에는 꽤나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정석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한테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선별적으로 풀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번엔 수학의 바이블이에요. 교재는 개념서 중에서 가장 친절한 편이에요. 설명이 전혀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디자인도 예뻐서 보기에 좋지만 설명을 풀어서 해주다 보니까 책 페이지 수가 다른 책에 비해서는 좀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본인이 쉬운 설명을 원하면서도 두꺼운 책으로 하더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끈기만 있다면 이 책으로 개념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맞불 교과서예요. 자, 이 책은 두껍다는 면에서는 수학의 바이블이랑은 좀 비슷할 수가 있어요.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고 좀 무겁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꺼운 책이 매 페이지마다 발전 문제라는 게 밑에 있어요, 예제에. 근데 이게 처음에 할 때는 되게 난이도가 높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상위권 학생이 처음 개념을 탐독할 때 쓰기에 좋고, 아니면 선행을 했다가 현행에서 다시 한번 개념을 잡거나 심화 개념을 나갈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개념서 4종류에 대해서 각각의 책의 성격과 풀어야 되는 방법,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다만 이 4가지 종류에서 크게 벗어나는 개념서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우리가 개념서를 처음 할 때 개념을 훑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행이니까 나는 어차피 또 방학 때 할 거니까 대충 한번 훑어야지 라고 하면 나중에 했을 때는 기억도 잘 안 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처음에 개념서를 공부할 때는 정확하게 수학적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더 나아가 그 개념서에 있는 예제 문제들을 풀면서 어느 정도는 유형학습에 대해서 하는 것까지가 개념서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친구들은 쉬운 유형서랑 같이 개념서를 나가도 괜찮겠죠? 그럼 이제 기본 단계를 넘어서 그 다음인 유형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유형 교재를 사용할 때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 유형 교재를 쓸 것인가, 개념을 꽤나 완성도 있게 공부했다면 자, 이제는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익숙해져야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유형서 단계입니다. 자, 여기서는 문제 유형별 접근법을 익히고 각 유형별로 그렇게 풀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머리에 익히는 단계예요.
제가 강력 추천하는 유형서는 센 수학, 마플 시너지, 그 다음에 고쟁이입니다. 센 수학과 고쟁이는 유형서 안에도 수준별, 단계별 문제들을 잘 정리해 두었어요. 센 같은 경우에는 A, B, C 스텝이 있고 고쟁이 같은 경우에는 1, 2, 3 스텝이 있죠. 자, 우리가 교재를 풀 때 잘 활용한다면 내 수준에 맞춰서 문제집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수준이 좀 더 높아진다면 방금 얘기한 그 센의 C 스텝이나 고쟁이의 3 스텝 같은 그 교재를 다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수준별 스텝이 나눠져 있는 문제집은 꽤 괜찮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센의 A 스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 연습을 잘 할 수 있게끔 쉽게 구성해 두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센 B는 시험에서 자주 나올 법한 그런 문제들을 필수적인 유형들로 잘 정리를 해 두었죠.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난이도를 표시해 두었기 때문에 내 수준에 맞게끔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맞불 시너지는 아까 맞불 교과서 개념서랑 이어지는 유형서예요. 근데 이 맞불 시너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책이 굉장히 이제 두껍고 페이지 수가 많으며 문제 수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신에 나올 수 있는 거의 모든 유형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단점은 좀 책이 두꺼워서 학생들이 중간에 질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잘 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 맞불 시너지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모든 유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유형을 다 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맞불 시너지가 모든 유형서 중에서 가장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특정 유형을 풀 수 있는 방법을 문제집 위에다가 적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본인의 수학 실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맞불 시너지를 좀 많이 풀려본 결과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은 문제를 다 풀고서 위에 있는 힌트를 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힌트를 보고 그냥 그거를 그대로 답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요. 즉 위에 특정 유형에서 알려준 그 개념을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우리가 문제를 잘 못 풀겠으니까 그냥 위에 의해서 시키는 대로 따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 유형서를 계속 풀어나간다면 정말 시간 낭비에 가까워요. 즉 누가 어떻게 이 교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실력 성취가 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재가 이제 맞불 시너지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쟁이. 이 책도 이제 센처럼 단계별, 수준별로 문제가 나누어져 있어요. 고쟁이는 1, 2, 3 스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고쟁이는 난이도가 좀 센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교재로 볼 수가 있어요. 자, 1 스텝도 마냥 계산 문제로 되어 있진 않고 2 스텝도 중간중간 어려운 문제들이 좀 센보다는 더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해설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좀 문제수가 지나치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적당히 우리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교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형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정석적으로는 좀 센을 풀면 내신에서 무난하게 좀 준비를 할 수가 있고 많은 양과 모든 유형에 대한 정복을 본인이 원한다면 맞불 시너지를 선택하면 돼요. 물론 너무 좀 두껍고 길기 때문에 중간에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을 수 있는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더 컴팩트한 거를 내가 원한다, 조금 더 임팩트 있게 하고 싶다, 그리고 더 심화적인 부분도 다루고 싶다면 고쟁이를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유형서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나는 단순 반복 노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유형서는 전 문제랑 다음 문제가 좀 비슷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내가 앞에 문제에서 썼던 수학적인 원리나 수학적인 개념이나 혹은 문제 풀이 방법을 그대로 그냥 똑같이 생각하면서 다음 문제에 반복만 한다면 그냥 그거는 거의 암기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깊게 계속 생각하면서 다음 문제에 적용을 시키려고 해야 되고, 절대 나는 이거를 외워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저렇게 풀어야만 하는지 그 필연성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그런 걸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 그 방법에 대한 필연성들을 정리하면서 반복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맞은 문제들도 꼭 답지를 보고 더 나은 풀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게 유형서를 우리가 이용을 해야지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은 심화서입니다. 내신 1, 2등급이 본인의 목표라면 꼭 심화서까지 도전을 해야 돼요. 제가 추천하는 심화서는 센 C스텝과 고쟁이 3스텝, 그리고 블랙라벨, 올림포스 고난도, 실력 정석, 요 정도입니다. 방금 유형서에서 센이랑 고쟁이를 얘기했었죠. 근데 센, 고쟁이 마지막에 있는 C스텝, 3스텝은 심화로 분류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책들을 B스텝까지 하고 나서 C스텝으로 넘어간다면 자연스럽게 심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두 책 다 심화 문제들의 양이 매우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유형을 하고서 도전해보기 좋을 거예요. 그리고 꽤나 높은 비율로 심화 문제가 모의고사 기출문제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신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모의고사 준비를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라벨은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한 문제 한 문제 좀 탐독하면서 하기에 좋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렵거나 특이한 문제들도 섞여 있어서 개념이랑 유형이 어느 정도 많이 잡힌 친구들이 고난도 문제들을 훈련할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최적의 교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책은 책이 두껍지도 않으면서 꽤나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심화서이긴 하지만 앞부분에 기본 문제도 소량 있기도 해서 많이 어려운 심화서는 아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풀고 싶다라고 한다면 올림포스 고난도 책을 팔아도 좋아요. 그래서 그 심화서의 중간 단계 느낌으로 쓰기에도 괜찮고, 특히나 EBS에서 나온 교재이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서 올림포스 고난도랑 비슷한 문제를 출제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좀 가볍게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는 책이죠. 마지막으로는 실력 정석이에요. 심화 유형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수학의 정석이니까 개념서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다만 앞에 개념이 줄글로 꽤 정확하게 되어 있고 컴팩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문제가 굉장히 이제 다양한 유형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심화 개념도 다지면서 동시에 다양한 종류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고 한다면 추천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책 위에도 굉장히 많은 심화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화 유형서들은 책이 많이 얇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 권을 풀 수가 있고 한 권 한 권 푸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심화서를 처음 들어갈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언제 우리가 심화서를 시작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왜냐면 심화서를 나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유형서에서만 반복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안 풀리더라도 꾸준히 심화에 도전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심화 문제를 풀 때는 잘 안 풀리는 게 사실 정상이고 당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빨리 본인의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조금 심화 문제에 도전해보고 붙잡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앞에 개념과 유형 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내신에 있어서 어떤 교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념서, 그 다음에는 유형서, 그 다음에는 심화서고, 그리고 각각의 책을 언제 공부를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요거를 따라서 우리 모든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할게요. 여기까지 보람있는 이과쌤 서민우 T였습니다.